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올해 첫눈은 언제 올까요? 너무 먼 얘기 같지만 금방 계절이 변해서 첫눈을 맞게 될 겁니다. 눈은 어느 계절에 오나요? 당연히 겨울에 오죠. 하지만 한여름에도 얼음으로 이루어진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도 첫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구름의 생성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을 이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죠.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은 강수입니다. 강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얘기하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수 과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구름에 흐르고 있는 입자가 모이게 되면 빗방울이 되어 지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강수는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져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비는 언제 오나요? 그리고 눈은 언제 오죠? 둘 다 하늘에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것인데요. 두 개가 생성되는 시기가 바로 힌트가 되겠습니다. 강수의 원리를 둘로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죠.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점점 커지게 되면은 빗방울로 되어서 지표로 떨어진다라는 강수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열대지방에서의 강수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빙정설입니다. 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구름에서 생성된 얼음이, 빙정이 무거워지고 마침내 떨어지게 되면 눈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 녹게 되면은 비가 된다는 강수 이론이 되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의 강수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이 빙정설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병합설부터 보도록 하죠. 구름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됐을 때 이 구름이 생성되는 위치가 0도씨보다 낮은 위치에서 형성이 되면은 물방울 주변에 작은 물방울이 모여 점점 커져서 물방울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물방울들이 모여서 커다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병합설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빙정설은요, 상승기를 위해서 구름이 형성이 됐을 때 이 0도씨보다 낮은 곳에 형성된 빙정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0도씨보다 낮은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얼음이 녹게 되겠죠. 이렇게 형성된 빙정이 떨어지면서 녹았을 때 물방울로 떨어지는 것을 차가운 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배운 구름의 생성 과정과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구름의 생성 과정과 강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팽창하죠. 이 팽창을 우리는 특별히 단열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기온이 떨어지면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죠. 구름 속의 물방울 혹은 빙정이 점점 자라게 돼서 마침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 과정을 솜, 구슬, 씨앗, 고무차륵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팽창하는 과정에선 모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퍼져나가는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침내 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커다란 빙정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혹은 물방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름이 상승했다가 마침내 충분히 커지게 되면 비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강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을 이용하여 물방울의 입자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 보면서 구름의 생성과 강수 과정을 설명해 보자. 공기가 상승하여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우리 불렀었죠. 구름 속의 물방울끼리 합쳐지거나 빙정이 커지게 되면 무거워져서 떨어져 눈이나 비가 됩니다. 빙정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따뜻한 층을 만나서 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충분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비 오는 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부침개. 그런데 비가 내리는 소리와 부침개를 부칠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 알고 있나요? 어떤가요?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비는 구름에서 만들어져 내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비가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위도나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결합하여 무거워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눈으로 내리고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로 내립니다. 한편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와 같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등을 강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수의 원리를 지역에 따라서 생성되는 비나 눈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를 병합설 혹은 빙정설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병합설과 빙정설. 병합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보통 저위도 지역에 속했습니다. 빙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안에 빙정이 형성이 되고요. 이 빙정 주변에 수증기에 물방울들이 달라붙게 되어 무거워져 떨어지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빙정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기온이 낮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빙정설이 적용되는 곳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적용이 됩니다. 병합설의 경우 물방울들이 모여서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어 지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따뜻한 비다 라고 구분했었고요. 중위도 고위도에서 형성된 빙정위에서 떨어지는 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상태에서 지표면을 통과하면서 녹게 되기 때문에 차가운 비다 라고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지표 부근의 온도가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눈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 저위도 지방에서는 빙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관찰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입 부분에 제가 우박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우박이 보통 언제 형성이 되냐면은 기류가 굉장히 불안정한 때 잘 형성이 됩니다. 빙정위에서 만들어진 눈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다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처음에 형성이 됐던 빙정보다 훨씬 더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지표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도 눈이 올 수 있을까요? 여름철엔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우박은 대기 불안에 의해서 형성된 기상현상이 되겠고요. 눈이 형성되는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강수 이론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 두 가지 배웠었죠. 하나는 병합설이었고요. 하나는 빙정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 얘기했었죠. 중위도 지방은 빙정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합니다. 그 까닭을 강수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위도 지방은 온도가 0도씨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러한 경우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빗방울이 지표로 떨어지면서 따뜻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0도씨 이하의 빙정과 함께 물방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빙정 주변에 물방울들이 달라붙으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것, 이거 차가운 비라고 얘기했었죠. 차가운 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성된 위치에 따라서 구름의 기온이 달라지게 되고, 구름이 생성된 위치에 따라서 내리는 강수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0도씨보다 높은 경우에는 구름이 형성되어서 물방울이 형성되어 떨어지는 과정, 즉 병합설에 의해서 따뜻한 비가 내리게 되겠고요. 0도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름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됐을 때 빙정 주변에 물방울이 달라붙어 무거워져 떨어지는 차가운 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단은 정리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열대지방의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질 때 상승한 공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화 수증기량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열대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열대지방은 저위도 지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위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그려봤을 때 가운데 부분을 우린 저위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즉 저위도 지방에서의 구름의 형성을 얘기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병합설이 적용되겠네요. 따뜻한 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포화 수증기량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지표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커지게 되면서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증기들이 응결하여서 물방울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물방울들이 주변에 있는 물방울들과 결합하게 되고 마침내 이 무거워진 물방울이 지표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린 병합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응결하여 지표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비를 우리는 따뜻한 비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강수하는 것을 우리는 병합설로 정리해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수의 원리와 강수하는 과정, 비가 내리는 과정, 눈이 내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되고 있죠.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 조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강수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과정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